안녕하십니까. 광고홍보사례연구의 주호일입니다. 네, 이번 주가 우리 주차로는 9주차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추석 연휴 관계로 실질적으로 수업 진행 사항에서는 8주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미리 제가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차는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대체과제로 제가 광고홍보 사례 연구를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제가 2주 전부터 중간고사 대체과제에 대한 안내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중간고사 대체과제 안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잠깐 드리고요. 그리고 원래 대면 수업 같은 경우 뭐 지필고사 같으면 별도의 수업을 진행을 뭐 사실 하진 않습니다만 저희가 대체 과제이기도 하고 또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한 25분에서 30분 정도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했던 내용이 있어서 마무리하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은 뭐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빨리 수업 영상 다 보시고 그리고 수업 또 바로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오늘 29일까지 수업일 24시까지 일단 대체 과제를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정에 맞추어서 잘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아마 매체사와 관련되어 있는 저희가 지금 5개 강구의 유통구조에 대한 설명을 좀 제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유통구조상에서 뭐 광고주나 그 다음에 또 매체사, 또 미디어 랩사, 또 이런 식으로 지금 유통구조상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저희가 매체사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미디어 랩사를 저희가 설명을 다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랩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하면 일단 유통구조의 첫 번째 파트는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예정으로는 이제 이번 주차에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었으면 소개해드릴 유통구조에 대한 파트 2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뭐 제가 광고주와 그다음에 매체사, 미디어 랩사를 제외하고 이 5개 강구 유통구조에서 또 존재하는 또 이해관계자가 또 있을까라는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밖에 아마 여러분들이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시는 아니면 굳이 뭐 현업에서도 그렇게 막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많이 만나시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이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또 드리려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PPT를 제가 아마 또 주중에 또 아마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지난주에 공유 드렸던 PPT로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하튼 오늘은 영상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짧게 같이 유통구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업 대체과제, 중간고사 대체과제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좀 잠깐 드리자면 일단 여러분들에게 뭐 이미 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이 클래스에 또 공지를 해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중간고사 대체과제의 주제는 창의적인 5개 광고 캠페인 집행 사례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요 기업 또는 브랜드의 창의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5개 광고 캠페인을 하나 또는 그 이상 복수 선정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서 설명해 드렸던 여러 가지 창의적인 유형을 중심으로 왜 이 캠페인이 이 5개 광고가 개인적인 시각에서 창의적인지를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추가적인 또 내용, 어떻게 보면 과제가 이제 두 영역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석을 하나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자신만의 관점으로 해당되는 여러분들이 선정하신 브랜드나 기업이 되겠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대안을 또 한편으로 제시하시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한번 기술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이제 과제에서 두 번째 이 영역은 저희가 이제 기말고사를 역시 대체 과제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아마 그때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때 아마 좀 더 주도적으로 아마 진행하실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찌되었던, 자, 이번 중간고사 대체과제, 자, 일단 중심, 핵심 그 과제 영역은, 자, 분석과 그 다음에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거,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아마 이 영상을 가급적이면 제가 좀 더 도움될 수 있게끔 수업일인 29일 이전에 한번 또 제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에 중간고사 대체과제에 대한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 과제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출 방법은 자, 형식과 뭐 문서 양식, 글자체 포인트 등, 자, 폰트 등, 자, 제한 없고요. 그다음 분량에도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기말 중간고사 이후에 제가 11월 첫째 주 일단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좀 묻긴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수강생의 70% 이상이 동의를 일단 하게 되면 일단 일부 대면 수업이 진행이 가능하게끔 제가 이렇게 전달을 받았는데 제가 과 사무실에 확인 다시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면 수업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한다라면 뭐 제가 쭉 전체적으로 뭐 대면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발표를 중간고사 대체과제에 대한 발표를 제가 할 수 있는 뭐 1시간 정도 한 주 정도는 여러분들과 한번 대면으로 한번 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뭐 발표를 하시게 될 상황이 한다라면 여러분들이 그 양식을 좀 더 PPT나 뭐 따로 이렇게 좀 PDF처럼 이렇게 좀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자, 제출일은 자 10월 29일 자 우리 수업일 자 그날 자 24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기한 내에 제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이 클래스에 과제란에 지금 제가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자, 혹여라도 뭐 여러 가지 상황 사정으로 자 만약에 기한을 넘겼다 그러시면 저희 개인 메일 자 우리 가페이스원 골뱅이 네이버닷컴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제출 기일을 엄수해 주시고요. 제출하실 때는 파일에 이름을 꼭 좀 명기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우리 중간고사 대체과제 안내로 소개를 다시 해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매체사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은 조금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미디어 랩사 부분 페이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마스미디어 관련된 얘기를 제가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 그 랩사 한 페이지 수로 한 2페이지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면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물을 좀 한 잔 마셨습니다. 네, 항상 대면 수업 때도 그러긴 했습니다만 비대면임에도 불구하고 뭐 거의 동일합니다. 예, 긴장을 하게 항상 하는 것 같고요. 자, 조금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자 우리 사실 이제 제가 매체사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희가 전통적인 매체사들 뭐 2글자짜리 많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회사명이 뭐 광인이나 뭐 인풍, 전홍. 자, 그리고 제가 처음 사회생활 시작했던 익산이라는 회사까지도 사실은 2글자로 이루어진 자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특히 5개 강구 매체사였습니다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전통적인 어떤 5개 매체사를 소개를 해드리는 것보다는 왜냐면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한 학기 다 할 것 같습니다.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자 그 전통적인 5개 강구 매체사는 아니었지만 5개 강구 사업에 참여하게 된 뭐 최근이라고 표현을 하긴 뭐 그렇긴 합니다만 2000년도 넘어와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여러 업종에서 5개 강구 매체사로서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어떤 유통구조 상에 참여하신 그런 그런 매체사를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동아일보에 대한 설계를 좀 해드렸었습니다. 마침 또 공교롭게도 지금 5개 강구 담당하는 팀장께서 저와 함께 또 어떻게 보면 업계에서 만난 또 그런 친구 사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교류와 정보를 같이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늘 특히 코로나 시대로 어려운 이 시국에 더욱더 많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게 되는데 동아일보는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언론사입니다. 뭐 우리 종이신문 100년이 넘은 그런 동아일보사를 얘기를 하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다른 과목 시간에도
최근에 뭐 이제 신문사들 뭐 사실 이제 뭐 각각의 뭐 모든 영역이 다 그렇습니다만 과거의 어떤 사업 비즈니스 어떤 모델만으로는 어떤 한계가 또 있고 또 그다음에 뭐 글로벌 시대에 또 뭐 그다음에 또 우리 뭐라고 할까요? 이게 뭐 요즘에는 언택트란 말로 이제 많이 디지털을 설명하긴 합니다만 디지털 시대에 이제 좀 더 사업적인 다각화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생존의 어떤 그런 문제가 생존의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뭐좀 회사를 유지하기가 이제 지속 경영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분야로의 진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좀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동아일보를 먼저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동아일보는 그러니까 출발 자체는 이제 서울 지하철 9호선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호선 우리 1기 사업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사업자로 참여를 하셨었고요. 물론 지금은 뭐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천공항을 대변하는 매체사가 됐습니다만 뭐 중간에 이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버스 외부 광고도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울 지하철 9호선 역사와 차내 광고까지 광고 집행을 했던 자, 그런 매체사였었습니다. 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편성역 브랜드 스테이션 한번 설명할 때 좀 얘기를 드렸었을 겁니다. 우리가 편성열차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역사 전체를 그러니까 많은 어떤 그런 광고 매체를 하나의 광고주가 집행하는 자 브랜드 스테이션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자 버스 외부 광고에 대한 부분 또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도 이제 권역이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자 버스 외부 광고 서울 버스 외부 광고를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최근에 이제, 가장, 동아일보 그러면, 뭐 이렇게 등식처럼 확립하고 있는 것들이 인천공항의 그것도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 자, 광고 사업권을, 자,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초기에 어떤 인쇄 광고, 조명 광고 형태의 매체들에서, 자, 지금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자, 디지털 매체로 다 전환이 되어져 있고요. 특별히 제2청사 같은 경우는 아예 초기부터 자, 동영상 매체 디지털 사인지로 자, 구축이 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이건 지난주 설명드렸던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피하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이제 미디어 링크입니다. 중앙일보 자 여러분들 미디어 링크는 제가 중앙일보는 일단 극장의 3대 체인이 있죠. 우리 뭐 CGV와 롯데시네마 또 메가박스 이렇게 세 가지의 그런 멀티플렉스 상영관이 국내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메가박스에 대한 운영을 중앙일보가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스크린 광고를 일단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뭐 여담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제가 그 CGV 스크린 광고를 판매하고 있는 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CJP나 그리고 미디어 링크도 제가 이제 직접 다 이제 관련 담당하시는 영업 담당하시는 분들을 제가 미팅을 했었습니다. 뭐 다들 이제 제가 아는 지인들이시긴 합니다만 왜냐면 사실은 극장 광고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매출 포션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5개 광고 뭐 전체적인 매출 규모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규모를 볼 때 뭐 1학기 때 했던 얘기긴 합니다만 거의 이제 뭐 1조 정도 되는 어떤 시장 그쵸 이렇게 설명드렸었습니다만 그 중에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를 사실은 그러니까 거의 한 30% 정도 수준을 그러니까 사실 극장 광고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가장 뭐 타격을 받았던 뭐 여러분들 공항이나 면세점 여행뿐만 아니라 극장들도 많은 타격을 받았죠. 일단은 신규 뭐 개봉 영화가 일단 없고요. 그다음에 극장 자체를 가는 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 그다음에 뭐 감염 위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작년까지도 누적으로 2억 명이 넘어갔던 그런 어떤 그 관람객 숫자가 올해는 아직 뭐 개최가 하진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뭐 90%대 이하로 좀 마이너스 성장했다라는 뭐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쉽지 않은 시작입니다. 자 어찌되었던 지금 극장이 좀 살아야 그러니까 스크린 광고도 살고 결국은 5개 광고 업도 좀 살 수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메이저 대행사들 또 그 사이에 또 제가 이제 이노션이나 그다음에 TBWA 이렇게 좀 뭐 저희 거래처이기 때문에 만나서 또 여쭤보았습니다만 맞물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광고주가 스크린 광고를 집행해야 그러니까 대행사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만큼의 매출을 올려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 성장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매체사는 더욱더 끝단에서 그것들을 이제 매출로서 이제 잡아가는 형국인데 광고주가 광고를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소유하지 않기 쓰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대행사의 매출도 줄고 자 거기에 따르는 유통구조상
매체사도 역시 자, 매출이 줄어가는 자, 이런 어떤 그런 악순환의 어떤 그런 고리에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좀 잘 참고하시면 사실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리얼한 그런 현업에서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찌되었던, 자, 이렇게 미디어 링크는, 자, 가장 대표적인, 자, 체인이죠. 메가박스의 코엑스점, 자, 이렇게 리니얼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었고요. 자, 팬클럽도 역시 참여해서 진행된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5개 광고 자유 표시구에도, 자, 이런 식으로, 자, 지주형이라고 합니다. 바닥에다가 홀을 세워놓고, 자, 설치되어 있는, 자, 디지털 사인지 매체를 현재 코엑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미디어 링크입니다. 자, 일단 CJP 해갖고 어깨에 다크호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요건 이제 디지털 웨이브, 자, 우리 K-팝에서, 자, 아마 이게 구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되네요. 자, 지난주에 좀 보여드렸던 내용이죠? 아마 다시 한번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자, 굉장히, 그 CNN에서 보도를 할 정도로, 자, 회자가 되었던, 그런 매치, 컨텐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이게 K-팝이 미디어 파사드 형태입니다. 뭐 제가 신기술 관련해서 디지털 사이니지 설명해 드렸을 때도 뭐 이미 그러니까 테크와 관련돼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자, 우리가 그러니까 건물 전체를 하나의 스크린화 삼아서 자, 진행하는 그런 대표적인 매체라고 설명해 드렸고요. 두 가지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나는 지금처럼 LED를 심어서 표출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빔 프로젝션을 활용을 해서 뭐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자, 이렇게 짧게 진행을 할 때 뭐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만, 또 추후 또 제가 설명을 또 소개를 해드릴 뭐 그런 상황이나 그다음에 그런 프로모션이 있게 되면 다시 한번 공유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일단 저희가 연말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더 상반기 코로나가 처음 발발할 시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광고주가 비용을 좀 태우기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업계로 보면 좀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자, 여하튼 여러분들에게 좀 더 진행하면서 좀 더 5개 광고 관점에서 좀 특이할 만하거나 좀 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 한다라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또 빨리 보겠습니다. 자, 다커스 계속 나옵니다만, 자, 우리가 CJP는 당연히 자, CGV 스크린 광고를 진행하고 있고요. 뭐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등. 자, 그럼 그런 멀티플렉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른 것보다 굉장히 많은 매체들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제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보시는 것처럼 엠미디어, 자, 메시지에서 타사 매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CJP. 자, 그래서 자, 스크린 광고뿐만 아니라 CGV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디지털 야립 전에 소개드렸죠. K-팝은 방금 보셨던 K-팝, KTX SRT에 대한 매체 소개도 있었고, 뭐 램라이브 이건 이제 뭐 아까 매체 사항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19년도기 때문에 뭐 강남역의 엠라이브, 이즈타워 이건 전광판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강남역의 지하 지금은 이제 사실은 나중에 또 설명드리긴 할 텐데 사업권을 반납을 하고 타사가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만 뭐 작년에는 강남역 지하상가 제재한 매체도 갖고 있었고 스타필드, 고양과 코엑스, 제주공항 현대백화점, 뭐, 그 다음 골프존, 또 야구장, 야구장까지, 자, 뭐, 등등등, 강남, 이건 똑같이 강남역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어찌되었던, 지난해에 올해를 넘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매체들을 자,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빠져있는 게 아마 야리 광고가 빠져있는 것 같은데, 자, 야리 광고도 역시, 지금, 또 하나의 권역을 갖고 있으면서, 자, 우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런, 매체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있는 매체들을 이렇게 묶음으로 판매하는 방식의 패키지 방식도 현재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저희가 지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게 지난주 버전이었고요. 자, 계속 나옵니다만 디지털 야리, 자, 지난번에 뭐 빛공예 뭐 등등 설명해 드렸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조금 더 확대를 좀 더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방침도 자, 있다는 얘기 좀 드렸었죠. 물론 지금은 세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올림픽대로 하나와 강북강변과 인천공항 쪽에 있습니다만, 이제 경부에도 이제 설치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최소한 한 10개 정도를 아마 전국 단위로 아마 좀 펼쳐서 좀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하튼, 자, 우리가 그동안의 고정형 어떤 야리 광고에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좀 더 빛의 밝기가 밝아지는 어떤 형태의 매체 유형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 생태계까지도 역시 자,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들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거 설명해 드렸죠? 자, 우리 CJP는, 뭐, 다른 매체에서도 마찬가지를 합니다만, 자, 시대가 뭐 기술이 발달을 하고, 저희가 태클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어쩔 수 없이 또 어떤 뭐 사업에 대한 어떤 확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 디지털화를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자, CJP는, 자,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17년도에 인터뷰할 때 내용이었었긴 했습니다만, 다른 것보다는 기존의 매체들 아니면 처음부터 디지털을 만드는 이유들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체의 가치,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한번 고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 광고 캠페인을 그러니까 단순하게 매체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매체가 얼마나 뭐라고 할까요? 이게 뭐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물리적인 뭐 형태들도 있고 다 그렇게 좀 외형적으로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설치한 위치도 마찬가지겠고요. 자,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번 학기와 지난 학기에 이어서 설명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우리 캠페인을 어떤 매체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물론 타겟에 대한 접점을 맞춘다는 게 가장 크긴 하겠습니다만 자, 여러분들 캠페인의 어떤 그런 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를 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설명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매체 가치를 높인다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캠페인의 가치도 또 그 어떤 기업이나 브랜드의 가치도 역시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런 캠페인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그렇게 좀 이제 현업에서 나가시게 되면 좀 기획도 해보시고 진행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지난주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KT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미디어 웹사인, 자, 나스미디어와의 연계점을 가지고 설명해 드릴 텐데, 자, 우리 KT는 이미 진즉에부터, 이제 망사업자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LCD 모니터를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5개 광고 사업을 이미 이제 시작을 했던, 자,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인 시작은 서울 지하철 5, 6, 7, 8호선을 자, 사업으로 갖고 오면서, 2010년부터 사실은 그 당시에 10년 정도의 사업 기한으로 갖고 오긴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팀도 좀 꾸미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조직적인 변화도 진행했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LCD 모니터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차내 광고부터 시작해서 지하철 5, 6, 7, 8호선 그리고 자, 우리 역사 광고, 교통시설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자, 뭐라고 할까요? 5개 광고 업계 시장에 또 하나의 어떤 파란 나무 일으켜보고자 해서 일단 등장했습니다만, 물론 지금도 지속적으로 많은 그런 투자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5, 6, 7, 8호선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자, 결과적으로는 2015년도쯤 이제 결국에는 사업을 이제 중간 정도 하고서 이제 반납을 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으시긴 하겠습니다만 물론 저도 그 가운데 나스미디어에 있으면서 그 사업을 같이 도모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만 중요했던 것은 KT는 따로 판매 조직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일즈 조직이 있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지금도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판매사들 밑에 하위로 판매사들을 좀 몇 군데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계열사이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온라인 미디어 랩사였던 자, 나스미디어를 통해서 자, 매체를 판매를 했었고요. 5, 6, 7, 8호선 그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제가 잠깐 서두에도 광인이라는 회사 소개해 드렸었습니다만 그런 몇 개의 회사들을 자, 하위에 어떤 그런 판매사로 두고 자, 매체 영업을 했었죠. 그랬다가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뭐 제일 중요한 건 뭐 이제 뭐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었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그 당시에 지금 서울교통공사로 이제 합병이 됐습니다만 그때는 도시철도공사라고 해서 5, 6, 7, 8호선을 주관했던 자, 그런 공사에 이제 반납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지하철과의 어떤 직접적인 이제 연계성은 이제 지금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뭐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제 신문당선 개통 이후부터 이제 신문당선에 대한 광고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과 자, 우리 가장 현존하고 있는 자, 인터랙션형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게 상호작용형의 어떤 그런 기둥 광고 가장 그러니까 기술력의 집적도가 높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었죠. 자, 6개의 기둥으로 매체 집행을 그러니까 현재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그런 매체도 소개해 드렸었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KT 하면 또 등식이 성립되는 게 바로 가로변 쉘터, 그것도 서울 시내 일종의 버스 정류장 광고라고 보시면 제일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자 버스 정류장에 뭐 지금 버스 정류장도
자, 기존의 인쇄 광고 형태에서, 자,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형태가 좀 바뀌신 게 보이시나요? 똑같은 위치에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배경 보시면 똑같죠? 자, 화면이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디지털화가 현재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자, 시범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향후에는 좀 더 많은 사이트로 늘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역시 어떤 매체에 대한 밸류를 높이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까지가 지난주 설명해 드렸던 거였죠. 제가 오늘 미디어 랩사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설명해 드린 거고요. 소개를. 자, 이제 우리 미디어 랩사인데, 자, 나스미디어를 아까 소개하고 마시려고 합니다. 일단 나스미디어는, 자, 크로스미디어 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 랩사이면서, 자, 5개 광고와 그다음 모바일에 이르기까지, 자, 그리고 방송도 마찬가지로 보통 네 가지의 큰 영역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 앞에는 디지털이라는 말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온라인, 모바일, 그 다음에 DOH라고 해서 디지털 5개 광고까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다음 브로드캐스팅까지 방송 IPTV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개의 큰 영역의 어떤 그런 영역 간의 구분 없는 미디어 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크로스 미디어 랩이고요. 자, 일단 초기 미디어 랩에 대한 한계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이건 뭐 약간 좀, 매체하고는 약간 다른 이야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초기 미디어 랩에 대한 한계가 매체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차이도 있었습니다. 저도 결국에는 예전에 2000년도에 5개 광고 미디어 랩사를 제가 직접 창업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미디어를 갖고 있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미디어가 없다 보니까 수익 구조가 많지 않고 한계가 왔다는 거죠. 회사를 존속하기가 쉽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뭔가 매체를 갖고 가는 것들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의 미디어 랩사들은 그런 지향점들이 분명히 있고요. 제가 이제 미디어 랩사를 또 다른 미디어 랩사를 제가 소개를 나중에 한번 또 해드릴게요. 여기 좀 약간 좀 이게 뭐라고 할까요? 구분점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 나스미디어라고 놓고 보면 아까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빨리 보도록 할게요. 벌써 26분이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미디어의 경계가 이제 온오프라인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나스미디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2015년도에 아까 그 KT가 진행했던 5678호선 서울지하철 5678호선 광고 사업권을 자, 나스미디어가 그 당시 도시철도 공사 시절에 다시 따냅니다. 자, 어떻게 보면 판매사의 위치에서 자, 매체사의 위치로 이제 바뀐 거죠. 자, 바뀌면서 이제 주도적으로 자, 이제 뭐 다른 판매사를 두지 않고 단일로 판매를 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5년 동안 노하우를 축적을 한 거죠. 물론 그 시기에 제가 또 같이 있었습니다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 2015년도에 KT 위즈라는 어떤 우리 프로야구 제19단이 탄생을 하죠. 계속 하위권을 맴돌다가 자, 올해는 이제 우리 드디어 가을 야구에 진입을 했습니다. 대단한 팀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역시 중요한 건 뭐냐면 수원 야구장을, 그러니까 수원을 연고지로 합니다. 그래서 수원 야구장을 하나의 매체로서 이제 갖게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보시면 자, 반도건설이 이게 초창기 이제 수원야구장 2015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처음 이제 야구 사업을 하면 야구 프로야구로 진출하면서 이제 수원구장을 홈구장으로 쓰면서 이렇게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구장의 광고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역시 자, 뭐 벤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뭐 외야수나 펜스 광고들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매체화 시킨 거죠. 그래서 자, 보시는 것처럼 더가웃 광고 뭐 1루 3루 이렇게 이제 뭐 홈팀과 또 그다음에 또 우리 뭐 이제 우리 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외부에서 오는 그런 또 게스트 팀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 더가웃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 보시는 반도건설 지붕 자 좀 더가웃 지붕입니다. 이건 이제 TV 화면에 잡힌 건데요. 자 어떻게 보면 반도건설이 KT 위즈 야구장의 첫 번째 광고주로서 일단은 첫 광고를 개시를 합니다. 근데 이 광고를 제가 집행을 했었습니다. 1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KT 위즈 야구장의 첫 번째 우리 광고주로 반도 유보라, 반도건설 유보라를 제가 영입을 해서, 자, 더가웃 광고를 제가 뭐 벤치와 천장, 그 다음에 보시면 펜스까지, 뭐라고 할 펜스 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자, 여기까지 광고를 다 했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 제가 했다라는 것도 중요할 수 있긴 하겠죠. 하지만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여러분 프로야구나 뭐 프로농구, 그 다음에 프로배구, 일단 뭐 일단 관람객이 사실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지금 뭐 아예 많은 기관들을 뭐 그냥 무관중으로 진행하긴 했습니다만 최근엔 또 뭐 10%가 뭐 몇 30% 이내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결국에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타겟은 관람객이 타겟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자 이제 경기 중계나 아니면
뭐 스포츠 뉴스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중계 가끔 잡히는 화면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매체화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관람객, 두 번째는 경기 중계나 아니면 뉴스에 잡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것 때문에 광고가 집행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왜냐면 사실 야구장은 굉장히 그 관람객 중심이다 보면 지역적인 한계가 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중계를 통하거나 또 아니면 어떤 스포츠 뉴스 같은 걸 통하게 되면 훨씬 더 전국구로까지도 넓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두 가지의 어떤 그런 광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특히 야구뿐만 아니라 농구, 배구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 보이시죠? 자, 제가 당시 초기 감독님, 제가 이순철 감독님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자, 감독님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더가웃 안에서 반도 유보라가 계속해서 노출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하지만 지금은 공교롭게도 이제, 제가 듣기로는 제가 뭐 퇴사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뭐 다른 쪽으로 위탁을 주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주도적으로 자, 미디어 랩사가 이제 매체를 확보해서 자, 진행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도 자, 온라인 회사가 우리가 뭐 대행사가 매체를 갖고 있는 어떤 그 지난주에 이노션하고 뭐 에모브도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미디어 랩사들도 자, 이렇게 매체를 갖는 자,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국은, 이게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왔는데, 자, 어쨌든, 자, 요 설명이죠. 아까, 사진은 뭐 똑같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아까 보셨던 KT가 수주했던 내용들을, 자, 이제 나스미디어가 단독으로, 자, 사업화를 해서, 자, 진행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지금은 나스미디어도 가장 핵심 매체가 그래서, 일단 KT 산하에 있긴 합니다만, 아파트 엘리베이터 LCD와, 그 다음에 5, 6, 7, 8호선, 그 다음에 버스 쉘터, 아까 이제, KT의 계열사이다 보니까 KT가 지금 현재 주도하고 있는 가로변 쉘터도 나스미디어가 현재 같이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야구장 같은 경우에 지금 판매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처음에 KT 위주와 함께 어떤 야구장 광고도 집행을 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나스미디어가 우계 광고에 어떤 뭔가 투자할 만한 어떤 아니면 어떤 매체를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향후 행보에 저도 이제 좀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요. 한번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주에 다 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자, 어찌되었든 이렇게 우리 유통구조 안에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업종들이 함께 유통구조 안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끝으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찌되었든 여러분들 중간고사 대체과제 다시 한번 잘 정리를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유통구조 2로 여러분들하고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자, 수고하세요.